펜돌이와 함께 합격길만 걷자고요. 네, 이거 이번 강의에서 가장 처음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였죠. 자기 회로에서의 자기 인덕턴스 값을 구하는 거. 이거 좀 복잡하긴 하는데 실은 이 공식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유도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몇 번 해보면은 결국에 공식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볼게요. 지금 여기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 그리고 철심이 있고요. 이 철심은 도너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면적 원 모양이고 면적 A예요. 그리고 이 자기장이 지나가는 통로, 평균 통로의 길이, 이걸 길이를 L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일 감겨 있죠? 그리고 전류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발생해서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제 요 공식을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하는데 이거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찾아볼게요. 어떻게 해서 이걸 우리가 찾아냈는지. 먼저 우리 아까 렌츠의 법칙에서 역기전력은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그다가 우리 셀프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 있죠? 그거 이용하는 거 마이너스 l dt분의 d파이 di 요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자력 있죠? 기자력 F와 자속 그리고 자기전, 요 자기 회로에서의 여기 오메가 법칙,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하면 요 식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어렵지 않아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어렵나? 그럴 수도 있죠. 자, 일단 이 식을 갖고 양변을 부정적분 해보겠습니다. 그럼 부정적분 할 때 여기 dt분의 dt는 이제 서로 공통으로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요것만 남겨가지고 부정적분 해볼게요. 그러면 n파이는 li. 우리 이런 거 이 식 유명한 건데 li는 n파이, li는 n파이.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자체로 많이 쓰이는데 이 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렌츠의 법칙에서 나온 거라는 거. 그래서 li는 n파이 요 식이 있고, 요 식을 갖고 우리 l에 대해서 식을 바꿨어요. 그래서 l은 왼편항으로 가고 나머지는 우변으로 다 몰았습니다. ni는 그대로 있고요. 이 파이가 있죠. 파이에다가 요거 자기 회로의 오메가 법칙을 이용해서 파이 값에 대해서 요 식을 변환해서 여기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 Rm분의 F로 식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 기자력 F는요, 이거 단위가 암페어 턴이었죠. 그때 암페어 턴이야. 그리고 얘는 전류 곱하기 턴수 N 이렇게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적용해서 요 기자력의 위치에 NI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자기 저항 값은요, 이렇게 철심의 구조가 이제 적용되면, 자, 이 회로의 길이가 분자 위치에 올 거고요. 그리고 면적이 자꾸 커지면 이거 저항 값이, 자기 저항 값이 줄어들겠죠. 왜냐면은 자속이 더 잘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면적은 분모자리에 가고, 그리고 투자율, 얼마나 잘 자기장이 통과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잘 못 통과하게 하는 이 자기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겠죠. 그래서 뮤 여기에 넣고, 그래서 요 식을 얘 지워지고 n은 제곱이 되고, 요거 정리해서 올라오면 L분의 뮤 면적 A 다음에 곱하기 n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솔레노이드의 자기 인덕턴스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 한 두세 번만 해보면 요 식이 암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그냥 이거 L은 L분의 뮤 AN 제곱 해봐야 잘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자기 회로의 자기 인덕턴스 공식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상호 인덕턴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우리 자기 인덕턴스와 또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그 자기 인덕턴스는 이제가 자기가 스스로 코일에서 자기장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가를 나타내는 게 이 자기 인덕턴스라고 했죠.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란 이제 코일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한쪽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이 때문에 반대측 코일에 이게 얼마나 잘 영향을 줬는가, 이 정도를 나타내는 게 상호 인덕턴스라는 걸 우리 이 단어로만 좀 예측할 수 있죠.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의 상호라는 건 영어로 mutual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으로 M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헨리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여기 지금 상황을 좀 설명드릴게요. 중간에 이렇게 도너츠 모양의 철심이 있고요. 1차 측, 2차 측에 코일을 감겼습니다. 그 1차 측의 권수가 N1이고 자기 인덕턴스를 L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은 N2와 L2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전류 I1이요. 여기 들어와요. 근데 점점 증가한대요. 얘가. 그러면 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보면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1차 측에서 발생했고 전류 I1에서 발생한 자속은 파이1이라고 할게요. 이 원이 소스, 원천이 어딘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측 코일 안을 지나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때요? 파이1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코일 안에서 자기장이 증가하면 그 코일은 자기장의 증가를 감쇄시키는 방향으로 스스로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코일 두 번째 2차 측 코일이 스스로 파이2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속이 흘렀다라는 건, 생겼다는 건 2차 코일에 전류가 흘렀다는 것이고, 전류가 흘렀다는 건 2차 코일에 뭐예요? 유기기전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볼 때 결국 상호 인덕턴스란 것은 무엇인가? 1차 코일이 2차 코일에 영향을 줘서 유도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정도, 얼마나 큰 유도기전력을 발생시켰는가, 전압이 겁나게 크게 발생했는가, 그럼 상호 인덕턴스 크고 전압이 똑같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상호 인덕턴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계산하는 공식은요, 상호 인덕턴스 M은 자, 결합계수 K 곱하기 루트 L1, L2이다. 그런데 여기서 결합계수 K는요, K는 0부터 1, 0과 1을 포함한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값인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향이 없으면 K 값이 0에 가깝고요. 정말 완벽하게 붙어 있으면 1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인덕턴스는 코일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코일을 어떤 식으로 접속했느냐에 따라 그 합성하는 방식이 또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코일의 접속에 대해서 배울 텐데, 여기서 첫 번째는요, 가동 접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지만 가동 접속, 어떤 말일까요? 무엇인가 더해진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요, 1차 측하고 2차 측 코일 보이시죠? 여기에 그 철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 파이1과 2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 파이2가 서로 합해지는 방향이다.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동 접속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합성 인덕턴스 L1과 L2를 합성한 인덕턴스 L 플러스라고 할게요. 요거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플러스 E2M,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가동 접속 다음에 차동 접속이 나와요. 이거는 그 아까 자속이 서로 방향이 이번에는 뭐예요? 서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은 자속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바로 차동 접속이라고 한다. 이때 파이 1과 파이 2가 서로 상쇄되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겠죠. 이럴 때 합성 인덕턴스는요, L-라고 할게요. L-는 L1 더하기 L2 그리고 빼기 2M이다. 이렇게 식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네,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요거는요, 그냥 식을 간단히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는 우리가 W로 쓰죠. W로 쓰고 코일 안에 있다고 하니까 L이라는 로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는 Joule를 쓰죠. 자, 요것은 2분의 1 Li 제곱으로 구한다. 그래서 이 코일에 보면 지금 이 코일에 인덕턴스가 있죠? 그리고 흘러 들어온 전류 I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일, 이 철심을 포함한 이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으로 구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의가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